국영수 학습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았는데 사회와 과학도 학습법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해. 먼저 사회 과목부터 살펴보자. 수학이 고리식 학습이라면 사회는 나부터 시작하여 가족, 이웃, 지역, 국가, 세계까지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나선형 학습이라 할 수 있어. 그리고 사회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회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과목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초급자의 경우 사회 현상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과목으로 자신과 이웃, 지역, 국가, 세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해.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 공부 역시 교과서 내용만 외우는 것보다는 한번 보고 체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또한 흐름을 이해해야 해. 사회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 과목으로 학년을 막론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중급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회 과목을 학습하면 좋을까? 우선 올바른 순서에 따라 공부해야 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자료를 문제의 상황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어떤 규칙성이나 상관관계를 찾은 후 탐구 활동을 통해 결론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등의 순서에 따르면 돼. 그리고 외울 것이 있다면 외워야 해. 사회는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이해 과목 아니었나? 맞아. 하지만 교과서의 목차, 사회과 부도의 연대표, 어려운 용어와 한자어 등 외워야 할 것은 외워야 해. 그럼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도서를 읽는 건 어때? 당연히 중요하지. 평소에 TV,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고 다양한 사회과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는 것이 좋아. 고급자의 사회 과목 학습법으로 먼저 도표와 그림을 활용해야 해. 사회 과목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하나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도표와 그림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 사회 시간에는 토의나 토론을 많이 하잖아. 맞아. 토의와 토론과 같은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되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토의와 토론 방식이 더 효과가 좋아. 또한 수행평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 최근의 교육과정은 문제 해결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장학습, 조사와 분석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어. 과학 과목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다비치. 좋아. 과학은 관찰, 법칙, 원리, 응용이라는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학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라 할 수 있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4개 영역의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포인트야. 과학도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 등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먼저 초급자의 경우는 평소에 왜? 라는 질문을 가지는 자세가 좋아. 과학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목인데 왜? 라는 의문을 갖는 데서 출발하고 의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연현상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 각종 과학 용어를 잘 알아야 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과학 용어는 뜻을 풀이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아. 그럼 영어로 된 용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 영어 같은 경우는 무작정 외우기보다 사진이나 그림과 연관지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떠올리며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야. 또한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실험과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과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원리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수업 시간에 하는 실험에 집중해야 다음 수업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어. 그리고 중급자의 경우에는 올바른 순서에 따라 공부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선 수업 전에 간단한 방법으로 한두 번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며 수업 후에는 노트를 확인하면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지. 그런데 과학 과목도 외우는 것이 중요할까? 당연히 외울 것은 외워야겠지. 사회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이해 과목에 가깝지만 교과서의 목차, 어려운 용어와 한자어 등 외워야 할 것은 외우는 것이 좋아. 또한 다양한 과학학습 소재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과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목이므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되는지 생각해보고 다양한 과학학습 소재들을 접해보는 것도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고급자의 경우 과학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좀 알려줘. 좋아. 고급자의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 공부법을 우선 알아야 하는데 물리는 어떤 법칙이나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을 적용해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고 화학은 원소 기호를 바탕으로 원자, 분자, 반응식 등을 다루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 지구과학과 생물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구과학에서 지질학은 구조를 사진과 함께 연대별로 기억하는 것이 좋고 천문학은 우주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생물은 현상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연습과 그래프나 모식도를 보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해. 그런데 과학도 수학과 비슷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지? 물론이야. 과학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력이 중요하므로 교과서의 모든 문제는 기본이고 심화 문제와 기출 문제까지 나와 있는 문제집을 선택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아. 와,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